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의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어디 같아 보이시나요? 이곳이? 네네. 저희가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면 다 모아서 선별하는 자원순환 선별장인데요. 저희 나라가 그 코로나를 겪으며 당당히 플라스틱 1위 소비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플라스틱들이 아주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저곳에 가고, 저희가 직접 저런 현장을, 지역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정말 한 10분 정도 머무르는데도 너무 악취가 나고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기 계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쓰신 분도 있지만 안 쓰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하에 위치해 있는 그곳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안 괜찮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일자리도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또 견뎌내시고 있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네,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하면서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 대한 또 다른 노동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이 시대까지 이렇게 그래도 지구상에 가장 힘 있는 존재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뭐냐고 했을 때 이야기하는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삶의 어떤 방식들이 달라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 다르게, 더 강력하게, 다른 존재들보다 더 힘있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공론장을 열어주신 신림복지관에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이곳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후위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 안에 이제 분노가 있는데요. 사회복지 사에게 주도성, 당사자 중심성이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 현장을 또 리드하는 우리의 몫은, 우리의 주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인 정책들을 실행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상황들이었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물론 다 괴로웠다는 거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왜 왔지?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랬더니 기후위기 때문이래. 근데 그러면 기후위기는 왜 온 거지? 그러면 이게 재난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난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 우리 복지관의 역할은 뭐지? 정말 우리는 비대면으로 영상만 찍어서 키트 배달하면 정말 괜찮은 건가? 그렇게 괜찮은 거였으면 이때까지 우리는 왜 조직화와 공동체 운동을 그렇게 떠들고 실천하려고 애썼지? 거기에서 이제 분노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대로라면 나는 현장에 남을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 처음으로 선택했던 책이 코로나 사피엔스였어요. 여기에 이제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였죠. 니네 지금 코로나 무섭지? 근데 코로나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바이러스가 5년, 3년, 1년 더 짧은 주기로 우리의 삶을 위협할 거야. 왜냐? 우리 인간이 무절제한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얘기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무절제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상에 많은 위협을 일으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천 교수님이 해주셨던 조언은 화학 백신 믿고 기다리고 있지 말고 생태 백신, 관계 백신이 필요하다. 생태 백신은 지역 안에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해야 하고, 행동 백신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것만이 지속 가능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때부터 방앗골은 학습을 했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가 재난이고 이것이 당장의
코로나가 끝나면 함께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네, 생태복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자라고 합의하고 네, 저희가 합의되는 수준 안에서 조작적 정의까지 전 직원이 함께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배제되지 않고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앞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혹시 전환의 과정에 배제되거나 고립되는 당사자가 없도록 그들이 역량 강화되어서 함께 주도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보자. 방앗골이 하려고 하는 생태복지 운동은 이것이 핵심이고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합의했고 2022년부터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실천이 뭐 다양하긴 한데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실천을 중심으로 오늘 사례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네, 도봉구의 생태 전환을 실천하는 공동체 도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무로 연결된 실천으로 끊임없는 학습과 체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 자리도 알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알면 삶으로 연결되고 결국 지역의 변화를 이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도 놓치지 않고 가는 키워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학습하는 사회복지인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제안 드렸습니다. 같이 학습하고 우리부터 삶의 변화를 만들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뭐야?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가보자 라고 했더니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국가가 변하고 지역이 변해야지 우리가 뭐 좀 한다고 달라져? 분리배출 열심히 참기름병 다 닦아가지고 가지고 나갔더니 양념 잔뜩 묻은 통들이랑 다 섞여가지고 아무 의미 없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때 다른 어떤 주민분이 해주신 얘기였어요. 콩나물 씨로 물 주면 그 즉시 다 빠지는 것 같아도 그 물 안 주면 콩나물 썩는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그 일마저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앞에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공멸이 남아있지 않을까, 아주 잔인하고 뜨거운 공멸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조금 더 같이 에너지를 내어서 활동을 해보자, 지역사회 변화를 같이 만들어 가보자 라고 주민들께 제안드렸고 11분의 주민분이 활동가로서 같이 해보고 싶다 라고 실천 공동체를 꾸리게 됐고요. 네, 그분들과 함께 작년 8월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올해 2월 사회적 협동조합 도전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 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창립총회를 할 때 그 이사장님께 저희가 설립하는 취지문을 좀 작성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제가 쓴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쓰지 않았고 함께 학습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리더가 같이 공감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익숙한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 존중과 공존의 마을 문화를 정착하도록 함께 내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는 나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약자인 주민,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웃의 삶까지 같이 살펴가면서 가보자라고 하는 도전의 발기인의 모습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 대중적 운동이 필요했어요. 근데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군가에게 그 연결성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적 진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또 논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문화로 또 연결할 때 어떤 차별성 없이 같이 힘을 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양한 문화적 진지의 활동들을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왼쪽 사진은 작년에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기후정의 행진 슬로건을 캘리그라피로 써오셔서 같이 행진했던 사진을 제가 찍은 모습인데요. 저희만의 문화적 진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아주 큰 문화적 진지의 장면에 저희도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또 오른편에 있는 거는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또 재미나게 우리가 함께 기후위기 운동할 때
너무 무겁고 어렵기만 하면 또 다 도망가지. 난 못하겠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실천이 좀 재밌기도 하고 유니크하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 오른쪽에 보이는 공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은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로 만든 테이프 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림 디자인 하는 선생님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그 교수님의 아이디어로 이런 전시를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 디자인은 뭔지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일상에 매일같이 쌓이는 그 택배 상자에 있는 그 테이프로 우리도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어때요? 이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단시간에 빨리 커다란 볼링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택배를 많이 시키기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냥 일반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그 테이프가 저렇게 멋진 볼링공이 되어서 자원순환 볼링 게임을 캠페인으로 같이 펼치고 있는 문화적 진지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쓰레기 없는 축제를 올해 이제 3회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1년차 때는 축제가 끝나고 저기 왼쪽에 보이는 30리터 쓰레기 봉투에 한 반 정도를 채웠고요. 작년에는 10리터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걸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두 가지는 뻥튀기 속 파전인데요. 일회용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접시가 필요하다면 모든 건 뻥튀기로 대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는 맛있게 먹는데 내가 꼭 생태 시민이 된 것 같은 뭔가를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것처럼 또 즐겁게 참여해 주시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오늘도 이제 왔더니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현수막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현장에 고민이 많긴 하죠. 그렇지만 저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현수막에 기댈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수막 없이 축제를 지금 2년차까지 진행을 했고 3년차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상의 공론을 지역에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2022년에 코로나 때 굉장히 막 대파한단 10,000원 하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당신의 식탁은 안녕한가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가 만나고 있는 사례 당사자분들에게 도전 활동가들이 인터뷰를 갔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이제 한 분의 아저씨가 해주셨던 얘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사실 그때 당시에 무료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의 배분 실수로 정리가 되긴 했지만 업체가 하셨던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료급식 단가로 도저히 지금의 물가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앗골은 자부담을 500원씩 추가해서 계속 후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 충분히 좀 반영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저씨도 얘기하셨어요. 물가가 비싸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어떨 땐 너무하다고 시장의 각박함도 달라졌고 복지 서비스의 현장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하다고 이야기하셨고 그 목소리에 저희는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기후 불평등 이야기 주간을 2022년에 밥상의 안녕으로 물었고 그때 당시에 307명의 이웃들이 너무 공감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부터 지역이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문제를 가지고 먹거리와 함께 기후위기를 접목해서 2023년도에 이야기 주간을 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시 공론화가 되어서 의제로 도출된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기후 불평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거리 순환 시스템이 지역사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제가 도출되었고요. 그 의제를 가지고 저희가 기획한 것은 먹거리 순환 시스템의
어떤 대표 모델로서 모두의 냉장고라고 하는 것을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의 냉장고가 지역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지역에 나누는 기후불평등 이야기 주간 2024를 열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온 많은 의제들을 같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모두의 냉장고의 의미를 조금만 말씀드리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의 냉장고의 취지를 들으신 주민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저한테 얘기한 거 아니고 자기 혼자 걸어가면서 자기 친구한테 야, 저 치즈가 겁나 좋아.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쵸 하면서 따라가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눴더니 저 지금 당장 우리 집 텃밭에 가서 호박잎 가지고 올게요 하더니 저렇게 세 팩을 만들어 오셔서 모두의 냉장고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서 시작했고 밥상 물가의 문제에서 시작했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과 공간을 중심으로 먹거리를 구실로 해서 이웃의 돌봄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것이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 저희가 만나고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을 꾸려가는데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핵심 키워드는 기후 불평등과 나눔과 돌봄 커뮤니티입니다. 도전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 공유, 협력하고 있고요. 화이부동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소년이 기후정의 행진에 인증샷 하나 찍자 그랬더니 이렇게 쓰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썩어 빠진 마인드 바꾸러 907 기후정의 행진에 갑니다 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썩어 빠진 마인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 썩어 빠진 마인드 같이 바꾸러 907 기후정의 행진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